네, 안녕하세요. 카본입니다. 오늘은 리스나 이제 장기 렌트 같은 이런 금융상품을 이용하셨을 때 리베이트가 들어가는 견적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동안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담당자가 리베이트를 넣어서 소위 말해 이제 수익을 챙기면 고객님들이 이자로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. 그게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10% 정도 더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담당자가 300만 원을 가져가면 고객은 이자로 계약 기간 동안에 약 33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리베이트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점이 불합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리베이트를 영업사원들이 또는 이 금융을 취급하는 분들이 리베이트를 넣고 일부를 캐시백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실제로 문의가 오신 분들 내용 들어보면 견적을 분석해 봤더니 뭐 한 3% 정도, 3P 정도의 리베이트가 들어간 건데 1억짜리면 300만 원의 리베이트가 들어갔죠. 근데 200만 원을 캐시백을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영업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,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영업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을 가져가면 그 소비자분은 330만 원 이상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. 100만 원을 영업사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13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구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좀 중요한 내용은 캐시백을 받던 안 받던 간에 리베이트가 들어간 견적으로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 조건으로 이제 리스를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 차를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 60개월이다.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차를 끝까지 이용을 하고 나서 뭐 반납을 하시든지 인수를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데, 그렇게까지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리베이트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밖에는 이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60개월 동안의 차를 유지를 안 하시고 중간에 팔아야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리스나 렌트의 경우는 중간에 팔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남아있는 그 원금을 갚아버리고 중도에 상환을 해버리고 그 차를 명의를 내 앞으로 가져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?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. 리스 같은 경우는 미회수 원금의 한 10% 정도가 중도 상환 수수료고요. 10%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생각하실 텐데,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사서 3년 동안 운영을 했다. 그랬는데 남아있는 미회수 원금이 뭐 5천만 원이 남아있다. 5천만 원에 대한 10%입니다. 그래서 500만 원을 페널티로 내야 되고요. 또 하나는 리스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법적으로 리스사에서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못합니다. 그래서 리스를 이용했던 그 이용자한테 명의 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. 리스를 이용한 고객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. 명의 이전을 할 때 등록세, 취득세,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. 명의 이전을 해온 다음에 중고업자든 아니면 뭐 개인이든 누군가한테 차량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럼 이 두 개의 비용을 합쳤을 때 5천만 원이 미회수 원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급박한 경우에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,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계를 이용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. 제가 과거에 리스플러스라고 하는 리스 승계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승계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는데, 리스 승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입한 조건 그대로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. 리스사 입장에서는 그 차가 리스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만 변경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승계 받으시는 분의 신용 상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승인 심사를 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리스사에서 승계를 허락을 하죠. 그 다음 사람이 제가 가진 이 조건 그대로 받아가서 리스를 이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, 문제는 이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들어간 리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 승계를 하실 때 그 승계를 받는 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리스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. 만약에 이 리스 차가 금리가 다른 차들보다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리스 승계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꺼려합니다. 그 리베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 승계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. 승계를 할 때도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승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
그게 높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. 만약에 뭐 3%, 5%, 많게는 막 10%까지 들어간 차들은 진짜 승계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리스크를 안고 리베이트가 들어간 금융을 이용하실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모두 떠안게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, 또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.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렌트는 리베이트가 0에서부터 뭐 대략 지금 시중에서 한 10% 정도까지 리베이트를 넣을 수 있는데,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인수를 할 수 있고 리스하고 똑같습니다.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 페널티가 리스보다 더 큽니다.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막 20%, 30%까지도 페널티가 발생을 합니다. 뭐 2년이 되면 그거보다 줄어들고 3년 차가 되면 더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긴 하는데, 어찌됐건 페널티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렌트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가 없는 조건으로 이용을 하셔야 그나마 페널티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승계를 할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, 저희한테 이제 분석 문의가 오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차를 직접 전시장에 가서 차를 계약을 하고 금융 견적을 받으신 분들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금융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, 이런 분들은 차는 전시장에서 구입을 하시고 금융은 그 영업 담당자들한테 따로 아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겠다라고 해도, 전시장에 있는 영업사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내지 않습니다. 본인을 통해서 금융을 이용하게끔 좀 유도는 하겠지만, 소비자들이 금융은 내가 아는 곳에서 쓰겠다라고 해도 영업사원들은 이제 차를 파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, 그래서 그 구조가 가능합니다.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, 전시장에 있는 영업사원들은 차를 파는 분들이고 차를 파는 게 주 목적인 분들입니다. 그래서 금융은 어떻게 보면 부가 서비스고 부가 수익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를 파는 게 우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금융을 따로 하겠다고 하셔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. 그 후에 저희 카본을 통해서 리베이트 0%짜리 금융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. 문제는 문의 오신 분들 중에 한 절반은 온라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. 온라인 에이전시는 금융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금융을 취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.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까지 이제 연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융을 다른 곳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실 그 고객을 응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. 에이전시를 통해서 금융 견적을 받으면서 차량 계약까지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심지어 그 금융에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모두 해지하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기가 좀 어렵죠. 이유는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슈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물류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BMW, 벤츠, 아우디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의 재고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전부 다 계약을 하고 몇 개월씩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뭐 한 달 전에 차를 계약을 하시면서 견적까지 받으신 분이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 한 3% 정도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다. 그랬을 경우에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고 또 다시 계약을 들어가기에는 그 한 달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. 이 내용을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실예로 포르쉐 까이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뭐 1년을 막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. 이런 상황에서 에이전시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리베이트를 막 10%까지 넣어서 차량을 출고를 합니다. 10%라는 거를 알고도 구매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. 왜냐하면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.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, 저희 그 카본 영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꼭 자동차 전시장 가서 계약을 하시기를 좀 정말 추천을 좀 드리고요. 온라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게 진짜 결과적으로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. 네, 영업사원하고도 얼마든지 딜을 하실 수 있고요. 얼마든지 할인도 뭐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전시장에 가서 계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영상을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.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